여러분들은 지금 함수형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수형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리커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리커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리커전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리커전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겠습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리커전이 없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커전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넘버, 숫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커전 프로그램, 그 다음에 리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리커전 프로그램, 이것이 이제 가장 많이 함수형 언어에서 다루는 그런 리커전 형태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차례로 다루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스킴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킴과 같이 함수형 언어에서는 리커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리커전을 다루기 전에 리커전이 없는 프로그램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숫자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서 3개의 숫자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최대 값을 리턴하는 그 펑션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아이템을 가진 리스트 LS를 파라미터로 받아 세 번째 아이템을 리턴하는 펑션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3개의 아이템을 가진 리스트를 받아서 그 아이템들의 순서가 거꾸로 된 리스트를 리턴하는 함수를 작성합니다. 그 밖의 것으로서 그 아이템 하나를 받아서 이 아이템이 어떤 타입의 아이템인지 그 타입을 판정하는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리커전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하나씩 구체적으로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숫자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세 개 중에서는 최대값을 리턴하는 그런 펑션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define에서 max3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정의하는데 파라미터는 3개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 3개 중에서 최대값을 찾아서 리턴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됩니다. 중첩된 if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n1과 n2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이 n1이 n2보다 큰 경우에 then 파트고 이 부분이 이제 n2가 더 큰 경우에 else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n1이 n2보다 크다 그러면은 다시 n1과 n3하고 비교를 하겠죠. n1이 n3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n1이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n3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n1이 n2보다 크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n2가 더 크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n2하고 n3를 비교합니다. 만약에 n2가 n3보다 크다 그러면 n2가 리턴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n3를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첩된 if를 사용해서 세 개 중에서 이제 최대값을 리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if 대신에 콘드를 사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n1이 n2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n2가 n3보다 큰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
콘도 할 때는 이 조건들을 잘 따져야 되는데, N1이 N2보다 큰 경우는 이제 요 부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1과 N3를 비교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것이 폴스다 그러면 N2가 N1보다 큰 겁니다. 그러면 N2와 N3를 비교하는 조건을 그 다음에 써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또 이제 N2가 N3보다 큰 게 여기서 폴스다 그러면 이제 N3가 더 크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경우는 이제 N3가 결과가 리턴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N2가 더 크다 그랬을 때 N2하고 N3 비교할 때 N2가 더 크다 그러면 N2가 리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N1이 N2보다 크다 그러면 아직 N3는 비교 안 됐죠. 그래서 N1과 N3를 여기서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N1과 N3를 비교해서 만약 N1이 크다 그러면 이제 N1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N3를 리턴한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똑같은 일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if를 써서 그 다음에 여기는 콘드를 써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조건을 따질 때 if를 이용할 수도 있고 콘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많다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처럼 조건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조건을 따집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콘드를 사용하는 것이 좀 효과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3개 이상의 아이템을 가진 리스트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세 번째 아이템을 리턴하는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라메타로서 이러한 리스트가 들어왔다 그러면 세 번째 거 C를 리턴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 C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리스트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헤더 아니면 테일입니다. 그래서 헤더가 첫 번째 거고 나머지 이제 테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를 우리가 얻으려면은 일단 테일을 한 번, 그다음에 두 번 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얻은 것에서 이제 헤드를 우리가 취하면은 그게 세 번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쿠더 ls 하게 되면 이제 요게 되겠죠. 근데 또 쿠더 ls 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될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카를 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거 요게 나옵니다. 카.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걸 카와 쿠더가 이렇게 세 번 이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CADDR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개의 아이템을 가진 리스트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 아이템들의 순서가 거꾸로 된 리스트를 리턴하는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BC라는 그러한 리스트가 파라미터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결과는 CBA가 되는 그러한 함수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define reverse 3 하고 이제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LS가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아이템이 예를 들어 아이템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나와야 될 것이 C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C를 골라내죠. C는 쿠더 카를 해야 이제 C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쿠더 카 순서대로 이게 이제 맨 마지막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B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쿠더 한 번 하고 카를 하면 B가 나올 것입니다. 쿠더 한 번 하고 카 이게 두 번째 겁니다. 첫 번째 것은 카 하면은 A가 나올 겁니다. 카. 그래서 이거의 순서대로 이게 맨 마지막에 나도 그 다음에 이게 맨 처음에 나와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리스트로 만들려면은 널에다가 이제 차례대로 콘스 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서와 같이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의해서 A가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여기서 이제 콘스 B를 하게 되면 여기 B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니까 요거에 의해서 B,
A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게 C입니다. C를 여기 또 콘수하는 여기 C가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요 결과에 의해서 CBA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로 CBA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겠습니다. 이제 임의의 아이템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 아이템이 어떤 타입인지를 판정해서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펑션 이름이 type of고 파라미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4가 파라미터 들어오면 이건 넘버입니다. 숫자 넘버. 그 다음에 A가 들어오면 이건 심볼. 이게 들어오면 이건 리스트니까 이제 페어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건 널이니까 널 리스트. 요거는 결과가 숫자입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넘버. 그리고 요거는 리스트가 되겠죠. 리스트니까 이제 페어. 이와 같이 이러한 종류의 파라미터에 따라서 그 타입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판정하는 이제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define 이제 type of 파라미터 하나 아이템 받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아이템의 타입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콘드를 쓰는 것이 이제 좀 편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이 넘버냐 한번 물어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넘버를 리턴하면 되고, 넘버가 아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심볼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심볼을 리턴하고, 아니다 그러면 또 다시 아이템이 페어냐고 물어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페어고, 페어라는 얘기는 이제 이게 리스트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페어도 아니다 그러면 널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널 리스트고, 이것도 이제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다 그러면 else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외에 다른 타입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리커전을 쓰지 않는 그러한 함수들을 몇 개 만들어 봤는데, 지금 이런 그 프로그램들 작성을 보면은 결국은 카와 그 다음에 쿠더 그 다음에 콘스 이걸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커전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와 쿠더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아이템을 적절히 선택해서 추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생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리커전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리커전을 사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이전에 리커전이 도대체 무엇인지, 리커전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하겠습니다. 리커시브 데피니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커시브 데피니션. 이것은 문제의 정의가 원래 자신의 문제를 다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문제의 데피니션 자체가 어떤 데피니션을 하려는데 자기 자신을 다시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리커시브 데피니션인데, 이러한 문제, 이렇게 정의된 문제일수록 리커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 이제 n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n 팩토리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n 곱하기에 또 n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원래 문제는 팩토리얼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팩토리얼을 구해야 되는데 팩토리얼 구하기 위해 다시 팩토리얼이라는 걸 또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리커시브 데피니션인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또 왜 이제 0 팩토리얼은 1이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넘버 n번째 항은 그 n-1번째 항 더하기 n-2번째 항이다. 이것도 역시 피보나치 n번째 항의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데 다시 피보나치 수열을 또 이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리커시브 데피니션인 거죠. 피보나치 수열의 경우도 보면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피브 제로는 제로고 피브 원은 원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건 이제 이항계수입니다. 콤비네이션 n, r입니다. 우리 수학에서는 이제 n 콤비네이션 r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은 n, r 이렇게 쓰던가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항계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콤비네이션 n, r은 콤비네이션 n-1, r 콤비네이션 n-1, n-r-1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역시 콤비네이션 값을 구하는데 다시 콤비네이션을 또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리커시브 데피니션입니다. 여기도 이제 where 콤비네이션 n의 n 그리고 콤비네이션 n의 제로는 다 1이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은 문제 자체가 리커시브하게 정의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요거는 리스트라는 것은 요거 자체가 리스트입니다. 이거 자체가 리스트. 근데 요것도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를 구성하는데 그 안에 다시 리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요것도 다시 또 이것도 다시 리스트가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그 리커시브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데이터 스트럭처 자체가 리커시브하다. 그 다음에 여기 추리를 보겠습니다. 추리를 보면은 이제 요게 추리입니다. 요거 자체가 추리인데 또 요것도 이제 추리가 됩니다. 요것도 추리가 돼요. 또 요것도 추리가 되고.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 스트럭처가 리커시브하게 정의된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다고 생각하는 그런 또 점화식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점화식이란 거 a는 2 곱하기 an 플러스 1 단 a0은 0이다. 요것도 어떤 그 문제 그 정의 자체가 리커시브하게 정의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위에서 말하는 이러한 것과 이제 비슷한 결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은 문제 자체가 리커시브하게 정의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데이터 스트럭처 자체가 리커시브하게 정의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그 리커시브하게 정의된 문제건, 리커시브에 정의된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용하는 거건, 이것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하고 할 때는 리커시브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 하는 게 훨씬 편리하고 유용합니다. 그래서 리커시브 펑션이라는 것은 펑션 실행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앞에서 리커시브 이제 데피니션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들을 리커전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데, 리커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특성을 보면은 앞에서 본 그러한 그 데피니션이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성은 여기 베이스 케이스가 있습니다. 베이스 케이스는 다른 말로 심플 케이스라는 얘기도 쓰고 트리비얼 케이스라는 말도 씁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문제가 매우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서 문제 풀이할 그런 필요도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커전으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베이스 케이스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베이스 케이스가 아닌 경우라면은 문제가 좀 복잡한 경우다 이런 얘기죠. 문제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큰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일단 처리합니다. 작은 단위로 나누다 보면은 결국은 베이스 케이스까지 가게 돼 있죠. 그러면 베이스 케이스는 우리가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은 큰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눕니다. 그러면 작은 단위로 나누어진 문제를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작은 단위로 큰 문제보다는 이제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은 단위로 나눈 것들을 갖다가 결과를 다 통합해서 원래의 그 주어진 문제의 답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기가 큰, 원래의 문제는 크기가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걸 작은 문제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큰 특징 중 하나는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볼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큰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는데, 작은 단위로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전히 베이스 케이스가 아니라 좀 복잡하다. 그러면 또 더 작은 단위로 나눕니다. 이런 나누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은 결국 베이스 케이스에 도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 이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큰 문제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해결을 못하게 나눴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 큽니다. 그럼 이걸 또 나눕니다. 이것도 아직 너무 커요. 또 나눕니다. 그러면 이건 너무 간단한 케이스라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알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게 해결됐으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위로 나눠있다 생각하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해결됐다 그러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알 수 있으면 이 전체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에 의해서 리커전을 해결한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함수로 작성하고자 할 때 함수의 특성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함수의 이름이 이제 펀인데 이걸 갖다 리커시브 작성하자 합니다. 문제를 하나 이제 파라미터를 받아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베이스 케이스인지 한번 판단해 봅니다. 베이스 케이스면은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그 답을 리턴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 자체가 베이스 케이스가 아니다. 그럼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문제를 좀 나눕니다. 조그만 단위로 여기서는 두 개로 나눈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요걸 또 펀을 또 호출합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는 이제 맨 처음에 이 펀을 호출했을 때 이 문제는 컸지만은 이제 두 번째 여기서 호출한 건 좀 문제가 좀 작아졌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걸 다시 호출하게 되면 작은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면은 결국은 이제 요 답이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얻어졌다 그러면 이걸 문제 의도에 맞게 적절히 결합해서 최종 결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리턴하면 된다. 이런 게 리커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리커전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리커전 접근 방법인데요. 요거는 이제 먼저 문제의 크기가 이제 n이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좀 나눠서 문제 크기 n-1이라는 거하고 문제 크기 하나라는 거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게 하나짜리는 문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여전히 문제가 큽니다. 그럼 이걸 또 이제 n-2하고 1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도 또 우리가 이제 답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문제가 크다 그러면은 계속 이걸 나눠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 하나짜리, 이것도 하나짜리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도 아직 뭐 우리가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또 문제 제로, 사이즈 제로, 1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답을 많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베이스 케이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답을 알아요. 그러면 요것과 요거를 적당히 결합하는 뭔가를 합니다. do something. 그래서 결과를 하나 만들어내요. 결과를 만들어내서 여기다가 이제 넘기죠. 그러면 요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요 문제 해결이 됐으면은 또 요거하고 결합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또 결과를 하나 만들어내요. 이걸 계속 넘깁니다. 결과를 넘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요 결과가 이제 얻어지고 넘기면은 요 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또 결합, do something 뭔가 해서 결합해서 결과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것이 여기 넘어가면은 원래 문제의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원래 개념이 이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n 팩토리얼을 구하는 경우로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은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 단 0 팩토리얼은 1이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위 그림에 맞춰서 한번 도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예를 들어 3 팩토리얼을 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정의에 의하면은
2 팩토리얼 곱하기 3입니다. 이걸 또 이제 이 정의에 의해서 1 팩토리얼 곱하기 2, 또 요것도 이 정의에 의해서 0 팩토리얼 곱하기 1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0 팩토리얼은 이게 베이스 케이스로서 이제 요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1이다 이런 얘기죠. 1. 그러면 이제 이거 결과를 알아요. 그 다음에 1 요거하고 이제 뭔가 썸씽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곱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1 곱하기 1하면 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고 결과 1이 넘어가서 이게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두 썸씽하게 곱하기 하는 겁니다. 2 곱하기 1하면 이게 2입니다. 그래서 이게 2가 넘어가요. 그래서 요 결과가 이제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또 2 곱하기 3하면 6이 됩니다. 6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3 팩토리얼 6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걸 갖다가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도식적으로 이렇게 그린 것은 이해를 그 리커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좀 수월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프로그램 할 때는 이 요거 자체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define 팩트라는 걸 갖다가 파라미터 하나 n을 받습니다. 그런 이제 먼저 베이스 케이스를 먼저 합니다. if n이 0하고 같냐, 이게 0 팩토리얼이죠. n이 0하고 같냐 그러면 이제 1이다 이런 얘기죠. 1.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요걸 또 써줍니다. n 곱하기 팩토리얼 n-1. 이렇게 하면 이 펑션 자체가 끝납니다. 정의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리커시브 펑션을 작성할 때 좀 그 확실히 개념을 잡아야 될 건 뭐냐면은 맨 처음에 먼저 그 베이스 케이스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베이스 케이스. 요것의 답은 우리가 빤히 알아요. 그래서 리턴해 주면 되는데 베이스 케이스가 아닌 경우는 이 정의를 그대로 써줍니다. 이렇게 정의 써주면은 여기서 이제 팩토리얼 이제 n-1 이걸 하게 되죠.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항상 요게 제대로 답이 나올까 이거 걱정합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답이 100% 아니면 200%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 베이스 케이스만 제대로 잘 만들어졌으면, 이 베이스 케이스만 잘 만들었으면 이게 나올 수밖에 100% 200%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리커시브 콜을 했으면은 리커시브한 결과가 제대로 잘 나왔다. 이게 잘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다 n만 곱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리커시브 펑션 작성하는 문제가 굉장히 수월해지고 너무너무 쉬워서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머리에 담아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리커시브 펑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부할 텐데, 그래도 리커시브 펑션 콜을 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결과가 정확하게 잘 나온다. 그것만 염두에 두고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커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구체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전형적으로 리커전을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겁니다. 파라미터로 받은 문제 크기가 n이라고 할 때, 일단 베이스 케이스는 보통 n이 0일 때입니다. 물론 뭐 n이 1일 때, 문제 크기가 1일 때 그때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만은 좀 더 그 정의상으로 베이스 케이스로 좋은 것은 이제 n이 0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n이 제로일 때를 베이스 케이스로 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이 제로가 아니다 그러면 리커전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는 문제 크기를 n-1인 경우에 이제 리커전으로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sum n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이제 n까지 이렇게 더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sum n이라고 할 때, n까지 더하는 걸 n이라고 할 때 1 더하기 2 더하기 n-1 더하기 n인데, 요걸 따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그럼 요것만 봤을 때는 이걸 sum의 그 이런 파라미터로 표현했을 때는 이것은 sum의 n-1입니다. 요 자체는. 여기다 플러스 n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원래 이러한 문제가 이제 리커시브 데피니션으로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외워 있습니다. sum 제로는 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이스 케이스로 n이 0일 때 고려를 하라는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n까지 더해야 되는데 n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0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제 더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베이스 케이스는 0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되냐? 보통 0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왜 0이냐? 더하기 연산의 항등원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0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스킴 펑션으로 작성하게 되면 이제 define 이름은 sum이고 파라미터 n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요걸 프로그램에 옮기면 됩니다. if만 처음에 베이스 케이스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되죠. n이 0일 때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 물음표를 했습니다만은 이때는 그 더하기 연산의 항등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로를 여기다 써줘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요걸 써주면 돼요. 이거 n하고 sum의 n-1 그래서 이제 이걸 더해주면 되죠. n하고 sum의 n-1을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요것이 이제 그 리커시브하게 이제 이용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답이 잘 나온다고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요것만 잘 되어 있으면, 여기 제로만 제대로 잘 써주시면. 그러면 그 다음에 앞에 팩토리얼을 여러분들이 봤죠. 팩토리얼도 이제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n까지 다 곱하는 거죠. 이것도 팩토리얼을 팩트 n이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만큼을 또 괄호로 묶어놨어요. 요만큼이 이제 n-1 팩토리얼인 겁니다. 그래서 팩토리얼의 n은 n 곱하기 이제 팩트 n-1 결국 리커시브 데피니션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이게 원래 이런 문제를 이런 리커시브 데피니션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where 팩트 제로는 뭐냐? 전부 n까지 곱해야 되는데 하나도 곱할 것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곱하기 연산이니까 곱하기 연산의 항등원 여기는 2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 1.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팩토리얼도 여기 썸과 같이 비슷한 스킨 펑션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썸이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 또는 팩트가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그냥 for 룹이나 while 룹을 써서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for 룹 작성할 때 뭐 sum equal 0 먼저 해놓고 이제 룹을 돌리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전부 곱하기니까 fact equal 1 해놓고 룹을 돌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리커전을 배웠으니까 리커전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시브 콜을 하고 베이스 케이스에서는 이제 여기 sum equal 0로 맨 처음에 하고 for 룹 돌리듯이 여기는 0 써주면 되고 곱하기 할 때는 그 팩트 이퀄 1 해놓고 룹 돌리듯이 여기는 이제 베이스 케이스 이제 해서 여기 1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관계를 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리커전에 접근하면 잘 될 것입니다. 하면 잘 될 것입니다. 이제 함수형 언어는 주로 이제 다루는 대상이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행해지는 리커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리커전의 전형적인 접근 방법은 이렇습니다. 파라메터로 이제 받은 게 ls 리스트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베이스 케이스를 먼저 생각해야 되죠. 베이스 케이스가 뭐냐면은 그 리스트가 널인 경우입니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이제 그 리스트에 아이템이 하나 있을 때가 베이스 케이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리스트가 널인 경우가 이제 베이스 케이스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카 ls 리스트에 이제 카 요거를 적절히 처리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쿠더 리스트로 이제 리커전을 우리가 실행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리스트에 카하고 쿠더 요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리스트에 대한 정보는 맨 처음 노드의 포인터만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리스트가 여기에 큰 리스트가 있습니다. 요 리스트는 요 LS란 포인터에 의해서 이제 리스트를 접근하게 돼요. 근데 이 LS란 포인터로 가면은 이 노드에 대한 주소만 가지고 있지 위 뒤로 노드가 몇 개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첫 번째 노드의 포인터 주소만 알고 있으니까 요거의 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게 요쪽 포인터 쿠더 요 포인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요것과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앞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 카로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노드부터의 정보는 이제 쿠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커전 돌릴 때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커전을 돌린다는 게 뭐냐면은 원래 리스트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걸로 리커전을 돌린다는 얘기죠. 이걸로 리커전을 돌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맨 첫 번째 이것도 리스트지만은 요것도 결국 리스트입니다. 똑같은 입장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요거를 대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요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요것과 또 요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 쿠더 가서 이게 또 리스트입니다. 이걸로 리커전 또 돌려야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쿠더 요걸로 리커전 돌리고 또 이걸로 리커전 돌리고 이걸로 리커전 돌리고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걸로 리커전 돌리는 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베이스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는 보통 흔히 널이라고 그랬죠. 베이스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과는 해답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거꾸로 다 해결돼 나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대상으로 리커전을 적용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멤버 펑션입니다. 멤버 이제 파라미터를 두 개를 받습니다. 리스트 하나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하나를 받습니다. 리스트는 이제 중첩되지 않은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스트 안에 이 아이템과 똑같은 것이 있으면은 true. 이게 멤버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멤버냐, 아이템이 이 LS의 멤버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있으면 true고 그렇지 않으면 false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멤버냐, 7이 이 안에 리스트의 멤버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있죠. 이럴 때는 이제 true가 리턴되고 지금 여기 두 번째는 멤버냐, A라는 심볼이 이 리스트 안에 멤버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A가 없죠. 그래서 false입니다. 또 여기 멤버냐, full라는 심볼이 있습니다. 여기는 널 리스트입니다. 널 리스트에 이게 있을 리가 만무하죠. 일단 fals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이제 리커전을 작성하는 그런 어떠한 접근 방법에 따라서 쭉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베이스 케이스는 뭐냐? 일단은 보통 LS가 리스트가 널인 경우다 이런 얘기죠. 리스트가 널이면은 여기 아이템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폴스 이건 우리가 뭐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해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가 이제 널이 아니다. 이게 조건이 여기 널이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널이면 폴스고 널이 아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죠. 널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아이템이 이제 이 안에 이제 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리스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헤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쿠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헤더 요것이 아이템과 같냐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헤더는 우리가 카라는 걸로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카가 아이템과 같냐, 같으면 이제 뒤에는 볼 필요가 없죠. true로 리턴하면 되고, 만약에 이게 아이템과 같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뒤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뒤에서. 그러면 전체에서 이제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같지 않은 게 확실해졌으니까 요거에 있는 거나 그 뒤에 있는 거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것 같으면은 여기에도 있는 거고 여기에 없을 것 같으면은 여기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템하고 다르다. 그러면 이제 쿠더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멤버냐, 이 아이템이 쿠더에 있느냐 하고 물어본다 이런 얘기죠. 이런 개념에 의해서 프로그램 작성한 게 이겁니다. define 멤버냐 하고 이제 아이템하고 LS를 받습니다. 그러면 조건들이 먼저 베이스 케이스부터 봐야죠. LS가 널이냐, LS가 널이냐, 널이다 그러면 이제 false죠. 조건이 여러 개 있으니까 콘드를 쓴 겁니다. 근데 이제 널이 아니다 그러면 밑에 조건으로 가봐야 되죠. 그러면 이 아이템이 카 LS하고 같냐, 카 LS하고 아이템하고 이쿠냐, 이퀄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true 리턴하고 끝납니다. 근데 또 다르다 그러면은 이제 else에서 쿠더에서 이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베이스 케이스를 먼저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카를 가지고 적절히 문제 의도에 따라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카가 이제 아이템과 같으면 true고 같지 않으면 이제 다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쿠더를 가지고 이제 리커전을 돌리는 겁니다. 이제 리스트 두 개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두 개의 리스트가 동일한 리스트인지 그걸 판단하는 그런 펑션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1과 리스트 2 두 개의 파라미터는 중첩되지 않는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리스트 1과 리스트의 내용이 동일하면은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equal 리스트냐 AB하고 AB 같죠. 이런 경우 내용이 같으니까 true. equal 리스트냐 AB냐 ABC 이런 경우는 벌써 길이부터 틀립니다. false입니다. 또 equal 리스트냐 AB하고 AD 이거 B, D가 틀리죠. 그래서 false. 이러한 펑션을 작성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리스트가 이제 두 개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하나일 때나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리커전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베이스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는 리스트 1과 리스트 모두가 널이면은 true입니다. 모두가 널이면은 여기 널, 이퀄 리스트냐, 널. 이건 널이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 true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널이 아닌 경우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카를 다 비교해야 되겠죠. 리스트 1과 리스트 N 카를 다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르다 그러면 그 뒤에 거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false 리턴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카하고 이제 같다 그러면은 양쪽에 다 카가 둘 다 같다 그러면은 또 그 뒤에 거 가지고 또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쿠더하고 쿠더 리스트 1, 쿠더 리스트 2 이것이 또 이퀄 리스트냐 이거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 요거하고 같으냐 판단하는데 이 앞에 걸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게 두 개가 이제 같다 그러면 이제 쿠더 이걸 뺀 나머지 거 요것이 같으면 또 같은 거고 틀리면 틀린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봅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 1과 리스트가 이제 이퀄이냐 물었을 때 이제 따질 조건이 많으니까 콘도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1과 리스트 2가 널이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조건 하나만 써줬습니다. 리스트 1이 널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리스트 2가 널이다 그러면 이게 true가 되죠. 근데 리스트 1이 널인데 리스트 2가 널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false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리스트 1이 널이 아니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리스트 2가 또 역시 널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뭡니까? 널이 아닌데 여기서 리스트 1이 널이 아닌데 리스트 2가 널인 걸로 됐죠. 그러면 두 개 하나는 널이고 하나는 널이 아니니까 이거 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둘 다 이제 널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한 대로 둘 다 널이 아니니까 그러면 카가 같냐고 물어보는 거죠. 카. 두 개 가까이 카가 같냐 하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같다 그러면은 이게 true다 그러면 이걸 실행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쿠더 리스트 1, 쿠더 리스트 2가 이제 또 이퀄 리스트냐 하고 퀘스천 마크 빠졌습니다. 퀘스천 마크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앞에 게 같으니까 이제 뒤에 걸로 이제 리커전 다시 돌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같지 않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그때는 무조건 폴스로는 리턴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그 생각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리스트 두 개를 이제 파라미터를 받아서 두 개의 리스트를 하나의 리스트로 합치는 그러한 어펜드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리스트 1과 리스트 2는 중첩되지 않은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어펜드라는 것은 여기서 예를 보면은 A, B, C라는 리스트와 D라는 리스트를 받아서 이제 같이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D라는 걸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널하고 이제 D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합칠 게 없죠. D. 그 다음에 여기 A, B, C하고 널이다 그러면 여기도 합칠 게 없죠. A, B, C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또 리커전을 써야 되는데 두 개의 이제 이와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두 개의 리스트를 합칠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A, B, C라는 리스트에다가 뒤에 있는 거 하나서부터 이걸 먼저 뒤에다 하나씩 추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추가하고 이런 방법이 있고 나머지 방법은 또 요걸 그대로 두고 요걸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추가하고 그 다음에 요거 앞에다 또 추가하고 또 앞에다 추가하고 이런 식의 방법을 이제 쓰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이걸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리스트라는 것은 항상 리스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 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쿠더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카와 쿠더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때 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 아이템을 추가할 때 앞에다 추가하는 것을 우리가 콘수를 쓰면 됩니다. 근데 뒤에다 이렇게 추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적이 없어요.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앞에다 넣는 거 콘수 하나만 쓰면 되는데 뒤에다 붙이는 것은 또 다른 복잡한 방법을 거칩니다. 이런 것들 염두에 두었을 때 뒤에다 붙이는 것보다는 앞에다 붙이는 것이 더 훨씬 우리가 배운 방법이고 효과적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리스트를 갖다 합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거를 뒤에다 붙이는 거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뒤에 붙이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운다 하더라도 조금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여기다가 이제 앞에다 이렇게 붙이는 이 방법을 택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 요걸 먼저 고정시켜 놓고 요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고정시키는 이게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잡냐면은 요거를 요거에다가 합친다고 생각할 때 이제 문제를 나눠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요만큼을 여기에다 합친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합쳐진 결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걸 앞에다가 콘수로 붙여주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펜드 한다는 것보다 요거를 어펜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리커시브 이제 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가 아주 잘 나옵니다. 이렇게 잘 나와요. 합쳐진 결과가. 요거를 콘수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제 해결 과정을 봤을 때 베이스 케이스는 뭐냐? 리스트 1이 널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해결 답이 리스트 1이 널인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죠. 붙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트 2가 그대로 결과가 돼요. 근데 만약에 리스트 1이 널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념대로 프로그램 하면 됩니다. 리스트 1의 쿠더 요거하고 리스트 2 리스트 1의 쿠더하고 리스트 2 요걸 갖다 어펜드 먼저 시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잘 나옵니다.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요거에 리스트 1의 카 요거를 갖다 콘솔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요 함수를 이렇게 작성하는데 이제 define append를 만듭니다. 그러면 ls1이 리스트 1이 널이냐 그러면 리스트 2가 결과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요걸 그대로 써줍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리스트 1의 쿠더를 이제 리커시브 콜을 합니다. append 쿠더 리스트 1의 쿠더 리스트 2 이렇게. 그러면 이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리스트 1의 카만 콘수 해주면 끝난다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이렇게 해주면은 아주 쉬운 프로그램 작성이 됩니다. 프로그램 작성이 됩니다. 이제 중첩되지 않은 리스트 ls 이거를 파라미터를 받아서 리스트에 들어있는 그 모든 아이템의 개수를 리턴하는 그러한 펑션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ength null 여긴 아이템 하나도 없죠. 여긴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abc 리스트는 여기 아이템이 3개니까 3 이러한 행동을 하는 그런 length 펑션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먼저 하겠습니다. 베이스 케이스는 ls가 널인 경우에 이런 경우 제로죠. 널이 아니다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습니다.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카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쿠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널이 아니면은 일단 쿠더의 개수를 알면은 쿠더에 들어있는 아이템의 개수를 알면은 이 전체 리스트의 원래 리스트 아이템의 개수는 여기 아이템 하나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1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쿠더의 랭스를 우리가 알면은 거기다 1만 더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과정을 하면은 define length ls입니다. 이게 ls가 널이냐? 널이면 제로다 이런 얘기죠. 널이 아니다 그러면은 쿠더의 랭스를 먼저 구합니다. 그 결과를 잘 얻습니다. 잘 나와요. 이게 100% 잘 나옵니다. 1만 더해주면 그게 결과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거 상당히 비교적 용이한 그러한 펑션이 되겠습니다. 펑션이 되겠습니다. 넘버로만 구성된 중첩되지 않은 리스트 ls를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그래서 ls에 있는 모든 아이템의 값을 더한 결과를 리턴하는 펑션 sum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um 386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 숫자를 전부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17. 그 다음에 sum null이다 그러면 이건 제로가 되겠죠.
이걸 갖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는 LS가 널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제로입니다. 왜 제로냐? 모두 더하는 거기 때문에 더하기 연산의 항등원 제로입니다. 그래서 제로를 써줘요. 그 다음에 이제 LS가 널이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LS가 널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카하고 요 쿠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쿠도의 합을 알면은 그 결과에다 이걸 더해주면 전체 합이 되죠. 그래서 쿠도의 썸을 일단 리커즘 걸리고 이 결과를 우리가 알면은 그 다음에 카의 값을 이렇게 더해주면 그 최종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을 프로그램 작성하면 이렇습니다. define sum 리스트입니다. ls ls가 널이면은 제로입니다. 이게 더하기 연산의 항등원. 널이 아니다 그러면은 쿠도의 썸을 구한 다음에 이거 100% 잘 나옵니다. 요걸 잘 써줬다 그러면은 요건 100%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결과에다가 그냥 쿠도 값을 카 값을 더해주면은 이것이 최종 결과가 됩니다. 이게 최종 결과. 이제 숫자와 양의 정수입니다. 숫자와 중첩되지 않은 리스트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요 리스트 안에서 n번째 있는 아이템을 리턴하는 그런 펑션을 작성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ls의 랭스는 n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n번째가 이제 안에 반드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아이템이 0번째 아이템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첫 번째, 이게 0번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n번째 두 번째 거 A, B, C, D 그러면은 이게 0, 1, 2 그러니까 C가 리턴되고 또 0, A, B, C, D 그러면은 이게 0번째 거 A가 리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펑션을 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먼저 베이스 케이스는 n이 0일 때 n이 0이면은 이게 리스트에서 맨 앞에 거 이걸 리턴하면 되죠. 그러니까 카 ls가 결과가 됩니다. 만약에 n이 0이 아니다. 그럼 양의 정수니까 0보다 크죠. 그러면은 생각이 이렇습니다. 쭉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n번째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리스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카하고 쿠도를 알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n이 0이 아니니까 이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 리스트에서 이게 요것이 n번째 있다 그러면은 요 쿠도 여기에서는 요게 몇 번째 거냐 이게 n-1번째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에 의해서 프로그램 작성하게 되면은 쿠도 ls에서는 n-1번째다. 그래서 이제 define n번째 거 nls는 만약 n이 0이다 그러면은 kls죠. 이게 이제 베이스 케이스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쿠도에서 n-1번째 거를 리턴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 반드시 결과가 잘 나옵니다. 이제 리스트 넘버로만 구성된 그 중첩된 리스트 LS를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 LS는 넘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짝수로만 구성된 거 리스트에서 짝수만으로 구성된 리스트를 리턴한다. 그러니까 리스트를 이제 파라미터로 받아서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템만 모아서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리턴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even 리스트, even L입니다. even 리스트 386594 이런 리스트를 받았으면 여기서 짝수 이게 8, 6, 4 요것만으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리턴한 겁니다. 물론 이제 널인 경우는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러한 그 펑션을 이제 작성할 때 이제 베이스 케이스는 물론 뭐냐 ls가 널인 경우입니다. 여기서처럼 널인 경우는 짝수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결과는 널이 됩니다. 그럼 이제
리스트가 널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리스트가 널이 아닌 경우. 여기 쭉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리스트에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칼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쿠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카가 짝수인 경우 아니면은 짝수가 아닌 경우 있습니다. 짝수냐 아니냐. 예, 카가 짝수인 경우 또는 아닌 경우죠. 만약 카가 짝수다. 그러면은 지금 요거 이제 쿠더. 여기서 또 짝수만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리커전 돌리면 여기서 우리가 짝수만으로 이루어진 어떤 리스트를 알 겁니다. 결과를 얻어요. 그래서 이게 쿠더에서부터 짝수만 모으는 이걸 리커시브 콜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를 잘 얻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어요. 그럼 이게 짝수기 때문에 이걸 앞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카 LS를 갖다가 콘수 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짝수가 아니라 홀수다. 그러면 이제 쿠더를 이렇게 리커전 돌리면은 여기 결과가 잘 나옵니다. 이게 잘 돌리면 나와요. 이게 홀수기 때문에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최종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프로그램 만든 게 이겁니다. even L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건이 리스트가 널이냐 그러면 이제 이게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널입니다. 근데 여기 카가 even이냐 여기 even이냐 물어봤죠. even이면은 요걸 써줘야 됩니다. 쿠더로 리커전 돌리고 쿠더로 리커전 돌리고 그 결과에다가 결과 잘 얻습니다. 100% 잘 나와요. 카 LS를 여기다 콘수 시켜주면 끝난다는 얘기죠. 만약에 카가 짝수가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 쿠더로 리커전 돌린 거 이것이 최종 결과가 됩니다. 이제까지는 중첩되지 않은 리스트에 대해서만 리커전을 고려하는 그런 펑션을 다뤘습니다. 이제 리스트가 중첩된 경우에 리커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중첩되지 않은 리스트 LS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 리커전은 쿠더에 대해서만 리커전을 적용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첩된 경우에는 이제 그 리스트가 이와 같이 중첩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밖에도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리커전을 어떤 식으로 돌려야 되느냐? 쿠더에 대해서 일단은 쿠더에 대해서 리커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카가 애톰인 경우하고 널인 경우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카가 애톰이다. 카가 이제 이런 경우죠. 이게 리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중첩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이제 처리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카를 문제 성격에 맞게 처리하고 이제 쿠더에 대해서만 리커전 돌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카가 리스트이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리스트다 그러면 이 카에 대해서도 리커전을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sum star라는 게 있습니다. sum은 뭐냐면은 이 리스트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아이템들의 합을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타를 붙입니다. 이게 중첩된 경우에 중첩된 리스트를 다루는 경우는 이제 펑션 네임에 스타일을 붙여주는 것이 이제 스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일단 그 리스트가 널이면은 일단 제로 이것은 베이스 케이스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카가 페어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카가 애토인 경우죠. 페어가 아니다 그러면 리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페어가 아닌 경우는 중첩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하고 동일합니다. 중첩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된다는 얘기죠. 그럼 쿠더에 대해서만 리커전 돌리고 이제 카의 애톰이니까 이것은 애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더해주면 됩니다. 썸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카가 이렇게 리스트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물론 이제 여기서 쿠더에 대해서도 이제 합을 일단 구해야 됩니다. 쿠더에서 합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카에 대해서도 요것도 합을 구해야 돼요. 요 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카에 대해서 또 썸을 구하면 됩니다. 리커전 돌리면 돼요. 이 안에서도 역시 또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 안에서 일단 이걸 호출하게 되면은 이 다음에 또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고, 이걸 호출해서 이거 리커시브 콜을 하게 되면 이것도 답이 잘 나옵니다. 이것도 잘 나오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주면 끝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중첩되지 않은 경우나 중첩된 경우나 중첩된 경우에 카에 대해서 리커전 돌린다는 거, 이것만 고려해주면 중첩되지 않은 경우나 뭐 비슷하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쿠더에 대해서 리커전 돌렸을 때 이 결과가 잘 나온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중첩된 경우도 마찬가지, 카에 대해서 리커전 돌렸을 때 이 결과가 잘 나온다고 확신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 요거와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적절히 문제 성격에 맞게 처리만 해주면은 결과를 잘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리커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리커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은 리커전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얼마큼 프로그램 작성하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걸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